인구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을 이제 모집할 때 예전이랑 분위기가 좀 다른 거죠. 지금은 영어학원이 전국에 38,000개인데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5년 후부터는 엄청 피부로 와닿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한 뭐 다음 확장성 모델, 넥스트 스텝 이런 거 좀 고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네.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PT 포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회사 소개부터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로엑스플로우 김홍현이라고 하고요. 제로엑스플로우 이름이 좀 특이해요. 제로엑스, 제로엑스. 네, 제로엑스 보통 코인의 제로엑스 뭐 이런 거 많은데요. 제로엑스가 그 컴퓨터의 16진수 기술을 좀 의미하고요. 그리고 플로우는 제가 예전에 하던 그 교수소랑 학원 이름이 플로우 아카데미예요. 플로우가 약간 교육적인 의미, 네, 좀 몰입이라든가 네, 풍부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기술의 만남, FLOW. 그냥 플로우네요. 네네, 플로우. 그게 그런 뜻도 있어요? 풍요롭게 하다. 네, 풍요롭게 하다, 풍부하게 하다. 흐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흐르다도 있고요. 네,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 한뜻밖에 몰랐는데. 네, 플로우. 그 단어를 되게 좋아해서 교육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래서 이제 기술로 교육을 좀 풍부하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제로엑스플로우가 네. 그럼 교육 사업인가요? 제로엑스플로우는 영어 선생님들을 위한 생산성 툴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 번 들으면 잘 못 알아듣겠네요. 그죠? 고객이 영어 선생님들. 어디서 학교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모든 선생님 포함합니다. 아. 학교, 학원, 뭐 심지어 필리핀 원어민 선생님도 저희 거 쓰시고 계시고요. 영어 교사 또는 영어 선생님, 네, 영어 학원 맞습니다. 강사 등등을 포함하는 영어를 가르치는 모든 분들이 쓰는 사스. 사스. 네. 사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로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고 저희는 이제 크롬이랑 앱으로 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옛날에는 프로그램을 내 PC나 앱을 나한테 깔아놓고 이거 구동하는데 네. 이건 서버에서 그쵸. 그런 거 다 없이. 구동은 되고 네. 나는 보기만 하는 자동으로 다 브라우저에서 업데이트되고. 그런 걸 이제 사스라고 한다. 네. 구독 베이스로 과금하고. 네, 맞습니다. 저희는 학생 한 명당 5,000원.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인기 있는 선생님이야. 그러면 우리 수강생이 100명이다. 그러면 5,000원씩 100명이면 한 달에 50만 원. 맞습니다. 괜찮겠는데요? 가맹비 0. 가맹비는 없고. 네, 보통 가맹비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음. 널리 많이 한번 퍼뜨려 보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저희 프로그램을 30초로 설명을 드리면은 영어 선생님들 특히 학원이나 교수에서 밸류 체인이 딱 5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강의를 하기 전에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1번인데 거기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굉장히 노가다가 많고 예를 들면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 예문도 찾아야 되고 문제도 만들어야 되고 문제도 만들고 빈칸도 뚫어야 되고 단어 시험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그렇구나. 엄청난 인력이 필요해요. 엄청난 그렇죠. 일이 되고 지금 최저시급이 더 올랐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것도 직접 하시진 않는군요. 그렇죠. 직접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이제 본인의 시간을 다 써서 그럼 힘들겠죠. 그래서 좀 아프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영어 컨텐츠로 하면 문제를 만들거나 네. 예문을 뽑아내거나 단어 문제를 내거나 네. 또는 단어장을 만들거나 등등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맞습니다. 영어 수업을 위해서 필요한 컨텐츠가 있는데 네네. 그걸 우리가 도와준다. 맞습니다. 자동화를 완전히 시켜주고요. 그래서 그냥 문장만 그냥 대충 올리면은 단어도 자동으로 다 추출해주고 그게 자동으로 학습 체인으로 바뀌거든요. 그 그렇죠. 부분을 그래서 대충 체감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한다. 그럼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50시간이다. 근데 그거를 5분이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 단축시켜주고요. 한 달 걸리는 걸 5분이면 된다. 5분이면 DB가 있군요. DB가 있다기보다는 문장을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은 그게 다 학습 체인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학생들이 다 학습할 수 있는 학습 체인. 근데 그게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문만 넣으면은 거기서 빈칸을 뚫은 문장이 나온다거나 문법 문제가 자동으로 생성되거나 AI 문법 문제 그래서 동사 부분을 인식해서 동사 형태 변화 뭐 PP로 바꿔준다 ING로 바꿔준다 문제도 우리가 AI로 만드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전부 다 자동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2단계는 뭐예요? 2단계는 이제 강의를 하는 체인인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시겠죠. 그다음에 3단계가 또 되게 힘든데 강의를 하고 나서 교육 콘텐츠 만든 거를 제공을 해주고 그 중간에도 굉장히 일이 많은데 인쇄소 같아요. 복사기 계속 돌려갖고 제본 뜨고 애들한테 나눠주고 채점해주고 틀린 거 다시 풀으라고 하고 굉장히 인력 소모가 심한 거죠. 그래서 학습 관리의 문제, 학습 관리지. 한 번을 좀 더 그렇죠. 얘기해 보면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뭐 시험 문제도 풀고 출석도 하고 뭐 그쵸. 이런 것들 실제로 선생님이 관리해야 될 그쵸. 부분 사후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맞습니다.
그걸 좀 자동해 준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채점도 자동으로 다 해주고 데이터도 다 남겨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다음 체인이 나오는데요. 이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관리하시는 분 다 뭐 월간 리포트 이런 거 쓰고 계세요. 학생별로도 관리해야 될 그쵸. 거고 네, 학생의 뭐 성취도의 변화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뭐 등등의 네, 네. 다양한 정보들이 분석돼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원래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자동으로 분석 기능이 있어서 또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데이터들을 선생님이나 원장님 보시는 게 아니고 학부모가 사실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제 물어보는 거 전화를 해갖고 우리 아이가 잘 하고 있나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1시간, 2시간 막 상담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완벽하게 리포트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담 시간이 없어졌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항상 내가 실시간으로 오늘 뭐 했는지 볼 수 있고 아이가 그런 부분을 되게 좋아하세요. 굳이 선생님을 통하지 않아도 그렇죠. 전화하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우니까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원장님, 그다음에 실제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 맞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돈을 지불하는 학부형 이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제일 고객이 누구냐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일단은 학원장, 원장님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집중해서 만들었고 첫 번째는 학원장을 제일 고객으로 보셨구나. 네네. 처음에는 그거를 하기에도 벅찼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너무나 벅찼고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저희가 해결이 좀 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1인 교습소 또는 1인 학원 원장이시면 그거 실제로 문제 만들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뭐 기본적으로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도 내고 뭐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종합적인 학원 관리 서비스 및 교재, 교습, 뭐 자료 다 해결해 준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체인에 있어서 다 해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케이스가 하나 생겼는데 강의라는 것도 사실 저희가 유튜브나 뭐 비메오나 이런 걸로 흡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뭔가 프랜차이즈에 대한 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 있으니까 내 강의를 여기다 실으면 이게 프랜차이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초기 모델부터 1년을 실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가입하게 해서. 그래서 지금 70개가 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아, 그러면 네. 이제 학원을 원래 하나를 운영하셨던 학원 선생님이 자기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컨텐츠도 만들고 필요한 것들을 다 했는데 네. 이걸 나만 쓰기는 좀 아까워.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모집하고 너는 맞습니다. 그냥 이거 다 가져다 쓰고 가르치기만 해.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고 보통 학원을 하나 운영하려면 관리 직원하고 뭐 한 2명, 3명 더 고용해야 되는데 거의 고용이 없이 이 툴만 가지고 하면 정확하십니다. 네. 비용을 줄이니까 이익도 늘어나고 하니까 프랜차이즈 하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 학원이라는 게 보면 내가 교습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근데 나는 교습 능력만 있어. 나머지는 제로엑스 플로어에 원아웃을 쓰면 학원 원장님이 그분이 제공한 걸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된다. 맞습니다. 그 표준화 시킨 거네요. 그렇게 그분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강의 체인조차도 저희한테 흡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전체 이런 체인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보통은 네. 우리가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 학원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교재도 좋고 나름 노하우가 있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프랜차이즈를 늘은 다음에 사후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통합하고 뭐 거기다가 일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그런 기술적인 요인들을 반영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데 이분은 거꾸로 우리 플랫폼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그냥 프랜차이즈를 확장해서 처음부터 디지털 네이티브의 학원이 됐나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로를 보시는 많은 1인 학원 선생님들 중에 네.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가진 분들은 제로엑스 플로어에 와서 프랜차이즈를 만드시면 되겠네요, 그죠? 사실 저희 플랫폼 내에서 인큐베이팅 하고 계신 분이 4분 정도 더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대표님이 그러면 네. 거꾸로 제안했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요청을 해왔나요? 되게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통해서 듣게 되고 미팅을 하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시려면은 자료를 탑재하시는 게 먼저 본인의 소문을 오리지널 들으셨구나. 제로엑스 플레이 원아웃을 이용해서 네. 프랜차이즈를 70개까지 늘린 사람이 있다더라. 돈을 막 떼돈을 벌고 있다더라는 소문이 나고 그걸 들으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게 이제 티핑 가능한. 포인트가 되네요. 영어 학습 시장, 일종의 사교육 시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사교육 시장 전체에 대해서도 뭐 이 사업 준비하실 때 나름 많이 분석해 보셨겠네요, 그죠? 저는 이제
좁은 저희 학원 시장에 대해서만 공부를 좀 해봤고요. 네. 학원 시장이 어떤가요? 시장이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요거는 일단은 좀, 뭐 네. 데모그래픽 관점에서 보면 학생 숫자는 줄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절벽이 심하더라고요. 투자자들이 볼 때는 그걸 네. 굉장히 크게 볼 텐데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줄지 않냐? 그렇죠.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어학원이 전국에 38,000개인데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뭔가 다음 확장성 모델, 넥스트 스텝 이런 거 좀 고민하고.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계속 줄어들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면 인구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자로서의 대안 같은 건 있나요? 아니면 학원 선생님들도 그 고민들을 하실 거잖아요. 지금도 이미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피부로 느끼는 이제 와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거 보면은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지방이 실제로는 더 어렵구나. 네네 그게 체감이 된다. 학생을 이제 모집할 때 예전이랑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거죠. 더 품을 팔아야 되고 더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좀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미 네. 불경기가 시작됐군요. 이전부터. 저도 이제 최근에 이런 얘기를 이제 인구 절벽이 지금 와닿지는 않는 상황이니까 한 5년 후부터는 엄청 피부로 와닿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방은 이미 그런 거 좀 느껴지시는 게 아닌가. 실제로는 시장 전체로 보면 부정적 요인인데 개별 학원 원장 입장에서는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맞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되겠네요. 네네. 실제로 니즈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 쓰면 도저히 학원을 운영하지 못할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시장의 수요가 있으면 공급자도 많이 생기지 않았나요? 실제로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한 게 2017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아예 없었어요. 지금은 한 두세 개 정도 더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하여튼 선발주자군요. 네, 선발주자에 가깝습니다. 그 첫 번째 당시에는 작업이었나요? 제로엑스플라브가? 자연스럽게 좀 전개가 됐는데요. 저는 2015년에 영어 교수소를 음. 학교 졸업하자마자 한번 내봤고요. 그때 왜요? 2015년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맞습니다. 영어를 전공하셨어요? 아니요, 저 경영학과인데 아,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1, 2학년 때 영어를 좀 제가 좀 잘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요? 네네 기억나는 게 대학교 때 친구가 미국인 친구를 한 명 소개시켜줬어요. 셋이 얘기하는 경험을 한번 했어요. 근데 제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저를 보고 되게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영어를 내가 못하는 문제가 뭘까? 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하라는 것 열심히 했는데 이것은 한국 교육제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나는 유학 가야지 막 이러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대에 좀 특이한 어떤 방법론을 가르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드 앤 켈로그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가르치신 분이 있었는데 그걸 배우고 제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이런 거를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외를 할 때 좀 가르쳐 보기 시작했어요, 애들을. 영어 과외를? 네, 과외를 할 때 좀 가르쳐 보기 시작했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돈 내고 배워서 그걸 과외한테 써보면 그게 되게 투자를 많이 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아는 형이 지금 이제 저희 투자자가 됐는데 그 형이 목동에 합격 연구소라는 영어 학원을 냈어요. 강사가 필요하다, 영어 강사.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또 반응이 거기서 되게 좋았어요. 그 방법만으로? 네네. 그걸 가르치니까 좀 특이했어요. 지금도 좀 특이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일타 강사가 될 수 있었네. 근데 제가 그런 것도 좀 너무 쑥스럽고 그거보다는 그냥 재밌게 좀 가르쳐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디벨롭을 해봤고 그때는 이제 목동의 학원에서 작은 학원에서 가르치는 수준 수강생이 몇 명이나 됐어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4반 정도 있었고 한 반에 한 뭐 7명씩 몇 명 안 되네. 네. 나 작은 일타 강사인 줄 알았네. 1타 강사까지는 아니고 작은 학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되는 학원이었는데 요 정도는 내가 그냥 혼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한번 해보고 저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과외반 같은 걸 해본 거죠 제가. 한번 해봤는데 되게 잘 됐어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종잣돈 모으는 게 꿈이었는데 실제로 뭐 종잣돈을 모았죠. 근데 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우환이 있어서 이제 그걸 또 다 갖다 드리고 이제 저는 호주로 떠나게 되는데 효자다. 네, 드라마틱한 일이 좀 있어요. 어머니가 좀 아프셔갖고 그 돈을 다 드리고 저는 이제 500만 원을 들고 호주로 떠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유학을 간 거예요? 아니요 그냥 워킹 홀리데이 갔습니다 저. 그래서 거기 논 거죠.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그 사이에 네. 스토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게 있나 보네요. 굉장히 부모님께 네. 내가 마련한 종잣돈을 다 드리고 혼자 공부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놀러 간 거죠. 네, 놀러. 도피성 유학 같긴 한데. 유학도 아니고 그냥 놀러. 그 라이온 킹 보면 하쿠나 마타타 약간 그런 친구들도 만나요. 28쯤 됐겠네요? 그때 6이었습니다. 26. 부모님을 다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학원 이제 그만두고
이 돈은 다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 거죠. 저도 번아웃이었고 그래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현타가 오잖아요. 네, 현타가 많이 와갖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함이 있었는데 운명이 앗아가는구나 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어린 마음에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받아들이지만 하여튼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 그래서 호주로 갔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 과연 그럼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갑자기 인간 걱정이 되어 네네. 오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좀 하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한 26살 때 그러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좀 물어봤는데 그 딴 게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이렇게 비전이 떠오르더라고요. 스페인의 따뜻한 바다, 맥주나 한 잔 마시면서 좀 쉬고 싶다. 막 이런 생각? 아, 나는 해외여행도 한 번도 안 가봤구나. 그래서 그냥 호주로 그냥 확 가버렸습니다. 500만 원 들고. 그래서 거기서 너무 이제 만화책 같은 친구들, 외국 친구들 뭐 스페인, 이태리 애들 되게 재밌거든요. 걔네들 같이 살았어요. 바닷가에서 같이 살면서 재밌게 놀고. 그리고 얼마나 놀았어요? 1년 놀았어요. 아, 1년을 진짜 1년 원 없이 그냥 놀았구나. 원 없이 일하면서 거기서 재밌는 일들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복학을 하고 4학년을 맡게 되는데 그때 저 교수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아 제가 지금 공부를 할 계제가 아니라서 좀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오히려 막 불쌍해 보이는지 학점 되게 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이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학점 되게 좀 의외로 되게 잘 받았고 그래서 무사히 이제 졸업을 하게 됐고 졸업할 때 저는 사실 이제 취업 준비 같은 거는 안 했어요 그때. 지금부터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이패드를 제가 호주에서 사왔고 아이패드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칸 아카데미라는 걸 봤는데 그 원소스 멀티 유즈 그 손오공 나를 복제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칸 아카데미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5분짜리 강의를 만들어서 아, 레퍼런스가 있었구나. 전 세계의 사람들한테 다 교육을 한다. 우리는 전 세계를 교육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빌 게이츠가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게 너무 강렬했어요. We are trying to educate the world 이러더라고요. 뭐 어쨌든 칸 아카데미 같은 모델을 한국에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 해갖고 아, 그게 네. 그러네. 학원을 하셨을 때 막 그 고민들 막 하루 종일 문제 만들고 관리하고 맞습니다. 이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중간에 이제 공백기가 있었고 나중에 칸 아카데미를 보니까 이게 번쩍했겠구나.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나는 취직이 아니고 그때 이제 호주 갔다 와서 제가 굉장히 약간 히피 감성이 있었고 그게 몇 년도예요? 2013년에 호주를 갔다 왔고 제가 2015년에 교수소를 이제 꿈꾸게 되고 졸업을 2015년에 했고 15년 한 6월쯤에 교수소를 조그맣게 오픈을 옛날에 했던. 네네 교수소를 다시 구파발에서 시작을 했고요. 8평짜리 교수소 월세 50만 원에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를 많이 받았고 그게 이제 커지니까 학원에 도전을 해본 거죠. 아 학원이란 것도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구파발 역 쪽에 나와갖고 좀 큰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더 크게 한번 만들어봤는데 그때 이제 현실을 느낀 거죠. 제가 강의 체인 이외에도 내신이나 수능 이런 것들은 단어도 잘 외우게 해줘야 되고 학습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학부모 상담도 더 잘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1, 2, 3, 4, 5원 체인이 너무나도 인건비 소요가 심하고 그걸 이제 제가 혼자서 못하니까 교수랑 다르게 못하니까 고용이라는 걸 하게 되고 고용을 하니까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오히려 그 구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익이 자꾸 줄어드는 이익이 거야.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모든 학원 원장님이 다 이런 경험을 하고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일단 나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게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내 스스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러니까 대표님은 학원이라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의 문제를 네. 해결하는 게 그 업계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게 사업 기회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시고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 그만두진 않았고요. 같이 했죠. 학원이랑. 처음에는. 네, 학원을 통해서 뭐 처음에 단어 시험을 자동화 시킨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러프한 피드백을 주죠. 내 이 아이템을 실제로는 내가 운영하는 학원에 계속 테스트 베드를 해보신 거구나. 바로 기능을 내면 학생들한테 바로 피드백 받고 또 고치고 계속. 내 학원을 위해서 일단 툴을 만들기 시작한 거나요? 맞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스타트업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원아웃라는 시스템을 네. 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19년에 이제 투자를 받게 되는데 투자를 받고 나서 저는 이제 더 크게 성장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투자를 받고 나서 잠깐만. 투자를 네. 받으면서 학원과는 분리하고 학원을 정리했나요? 아니면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테스팅 베드로 남겨놨었고 테스트 베드로 그냥 놔두고. 그래서 학원은 2020년까지 운영을 했어요. 그 20년 투자자도 뭐 용인한 거예요? 네네. 계속
테스팅 베드로 쓸 거는 필요하니까. 오케이. 오늘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뭐 사업의 동기도 들어봤고 네. 대표님이 사실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그죠? 20대 초중반에 일반적인 그 나이 또래들이 겪지 못했던 일들을 겪었네. 그죠? 사업 수완도 있고 어쨌든 교습소를 해서 그 돈 억대를 번 거잖아요. 그죠? 부끄럽습니다. 근데 뭐 하나하나 지금까지 온 게 다 따로 노는 이야기들이 아니고 그냥 원래 하던 행위, 그 본질이 무엇인가 가르친다는 행위, 그거를 계속해서 발전을 어떻게 할까를 계속해서 고민해 온 것 같아요. 그냥 21살 때부터 시작해서 뭐 과외로 했다가 그 다음에 뭐 학원 강사도 해봤다가 혼자서도 해봤다가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아이패드로 한번 강의 체인을 자동화도 시켜봤다가 학원이 되고 학원 선생님들이 필요한 툴도 만들어봤다가 그래서 이제 흘러도 스타트업도 대표님은 하고. 그런 면에서는 현재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죠? 그들이 그쵸. 뭘 필요로 하고 어떤 부분을 해결해주면 그들이 더 생산적으로 일하고 돈도 잘 벌 수 있게끔 맞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그죠? 적합한 걸 해주고 고객과 페르소나가 일치하죠. 저 스스로가. 그래서 기획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제 스스로. 여태까지는 이제 고객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풀다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안정화가 돼서 이분들이 생각을 못 하시지만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또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좀 새로운 기획들 아까 말씀드린 뭐 문법을 자동으로 낸다거나 뭐 이미지가 자동으로 나와갖고 뭐 이미지를 다 올리고 계세요 보통. 근데 그거를 자동으로 기계가 인식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구나. 네, 역으로 추론한다거나 이런. 그리고 회사 모델을. 자랑을 좀 해볼까요? 회사가 지금 듣기에도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회사의 성과에 대해서 한 뭐 지난 한 2, 3년을 이렇게 쭉 시계열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2020년 11월에 프론트원에 들어와서 2021년 3월에 디캠프에서 감사하게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그 돈을 이제 종잣돈 삼아서 정말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 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다 버렸어요. 0부터 다시 만들었고 그래서 2021년 11월에 프로그램 완성시켰어요. 베타 버전을 냈고 그래서 2021년 10월 정도에 저희가 카드를 붙였거든요. 카드 기능을 붙였고 결제를 붙여서 지금 저희가 학원 400개를 돌파했습니다. 400개? 네, 유료 사용자 400개. 400명의 원장님이 결제를 하셨구나. 맞습니다. 그게 어제였어요. 오. 정확히 400 이렇게 찍혀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뭐 0이었고 0이었죠. 0이었는데 지금은 400개를 어제 봤습니다. 그 400이라는 숫자를. 400개 네. 20명씩 해도 8만 명의 학생이 대략 맞나요? 20명 더 될까요? 보통 학원 규모가 뭐 20명에서 한 100명 뭐 사이라고 보면 평균적으로 한 50명이라고 칩시다. 뭐 대표님이 확인 안 해주셔도 좋고 영업 비밀이니까. 네네. 그러면 50명에 400개면 5, 4, 20만 명이네요. 20만 명이 와 20만 명? 보통 그냥 평균 그냥 한 20명 정도. 그럼 8,000명? 8,000명? 네. 만 명이 다 돼가네. 지금 유료 사용자 한 7, 8천 명 정도 되고요. 이제 곧 억대 매출이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목표는 좀 욕심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좋은 또 팀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번 년에 프리 8월에 메이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준이면 뭐 한 연매출 10억은 충분히 넘은 거고 내년에는 한 50억 좀 하시겠다 그죠? 지금 저희가 한 연매출로 따졌을 때 한 4억 정도. 저희 지금 목표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한 1억 한다고 보면 네, 3월까지 1억을 달성한다. 저희가 그런 좀 빠른 목표를 좀 세우고요. 내년 연말이면 몇 개나 할 것 같아요? 내년 연말은 저희가 3,000개 목표하고 있습니다. 3,000개 네네. 학원? 네. 그러면 거의 다 아닌가요? 네, 우리나라에 시장 학원이 몇 한- 개나 되나요? 한 10% 정도를 점유해서 3, 4천 개 학원을 해서 업계 1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가 든 생각은 이런 툴을 만들어서 이런 밸류체인을 다 혁신을 했는데 그럼 이 강의라는 부분을 잘 흡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400명의 원장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돈을 더 버실 수 있게 가치 창출하실 수 있게 학원에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온라인 공간 상에서 또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강의 체인을 흡수한다면 녹화가 아니고 실강으로. 그러니까 이게 네. 학원의 선생님들,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분들이 아주 실력 있는 분들이니까 네. 그분들에게 새로운 매출처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그게 뭐 마켓플레이스 같이 되든 아니면 컨텐츠의 마켓플레이스든 아니면 동영상의 마켓플레이스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돈도 내지만 이분들이 우리 고객군을 상대로 해서 추가적인 매출을 내고 거기에서 또 네. 우리가 매출을 일부 맞습니다. 수수료로 네, 가치 창출을 하실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제가 2023년에는 꿈꾸고 있고요. 이 학습 체인이라는 게 다국어가 가능하거든요.
영어만 되는 게 추가로 아니고 외국어 다른 뭐 주어 일본어도 가능하고 한국어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2023년에 빠르게 한번 전개해본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니까 투자자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아주 네네. 핵심적인 요인, 우리 회사는 당신이 투자하지 않으면 굉장히 후회할 거다라는 포인트에서 주요한 몇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저희는 일단 머니타이제이션을 실제로 이루고 있는 회사고 매출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요즘 말하는 켄타로우스형 회사고요. 그리고 3개월 내로 저희는 흑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3개월 안에 흑자가 되는구나. 네네 흑자가 됩니다. 한 50% 정도는 남는 회사가 될 수 있고요. 수익률도 굉장히 높죠. 네네 이건 굉장히 뭐 높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계속해서 갈수록 소프트웨어 회사처럼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투자 안 부분이- 받아도 되겠는데. 사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럼 투자를 왜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좀 잘 해보자. 네, 이런 수익이 나는데도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 스타트업은 네. 수익이 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냐. 그거는 이제 그 비전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리고 있는 비전은 이 사스 툴에서 진화를 해서 하나의 온라인 거대한 학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비전을 우리가 모았거든요. 다양한 수천 명의 영어 선생님들 추가로 나중에는 뭐 일어 중국어 이렇게 확장이 될 맞습니다. 텐데 네. 그분들이 다 들어온 플랫폼으로서의 네. 거대 학원 네트워크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보통 선생님들을 모아서 BM을 설계해서 공급하는 브로킹 모델이 아니라 정말로 학원에서 시작해서 5개의 체인을 다 아우르는 이거는 사실 카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네요. 그죠?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수익 모델이 명확하고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 3개월 내에 이미 BEP를 돌파해서 투자자로서의 위험 요인은 거의 제거된 상태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성장률 또한 굉장히 높다. 그리고 추가 수익원도 생기고 플랫폼의 확장성도 굉장히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SaaS 모델이다 보니까 BEP를 돌파하는 순간 이익률도 더 증가하는 구조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비전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는 영어를 시작하지만 영어 시장에서의 이제 과점 사업자가 된다 하면은 다른 언어로도 확장되면 뭐 실제로는 훨씬 큰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글로벌 진출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투자자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좀 튕겨도 돼요. 좀 튕겨야 그런가요? 투자자들이 줄을 쓰죠.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투자 혹한기라고 하는데 투자에 굉장히 붐일 때나 지금이나 사업의 기본은 비슷한 것 같아요. 수익 모델이 명확하고 사업의 비전이 명확하면 투자 혹한기든 투자의 호황기든 상관없이 투자자들은 그런 데 투자하죠. 실제로 혹한기라고 하지만 투자 받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자신 있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비전의 크기도 크고 그래서 보시고 계신 이제 투자자들이 계시면 빨리 투자하셔야지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얘기 한번 해보시죠. 저한테 빨리 안 오시면 기회 안 드린다고. 빨리 와주세요. 그래도 여기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뭐 편집하셔도 괜찮지만 사실 제가 프리 유치를 통장에 100만 원 남았을 때 돈이 들어왔거든요. 이틀 후에. 드라마틱하다.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원 그 뒤에서 제가 뭐 술을 먹으면 다음날 일을 못 하잖아요. 그 전자담배를 피면서 5월, 6월을 제가 그래도 버텼습니다. 통장에 뭐 100만 원 있었네. 100만 원 있었는데 직원들 얘기도 못 하고. 그래서 혼자서 막 속을 태우면서 난 무조건 이거 메이드 시켜야 된다. 그래서 10월에 극적으로 그 메이드 시켰던 그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게 이번 년이었습니다. 이번 년이 올 7월. 네, 올 7월이고 8월 5일에 월급날이었는데 8월 3일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직원한테 보여줬어요. 사실 이랬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힘들었고 가장 힘든 경험들이 가장 저를 성장시켰던 경험이 아닌가. 그거는 필연이 아닌가. 고통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일, 힘들었지만 가장 많이 성장했던 것 같고 이런 경험들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실현을 통해서 성장하는군요. 대표님 근데 실현 겪어 보이진 않는데 이게 네. 이마에 주름은 좀 많네. 네. 실현이 네, 실현이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즘에 생각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사업을 한다는 의미가 뭘까? 뭐 저는 만화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원피스 보면은 보물을 향해 사람들이 막 가잖아요. 그 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 보물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캐릭터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서
그 팀을 이루고 굉장히 스타트업이랑 좀 닮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경험치들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그 성장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최근에는 좀 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많이 겪으셔서 그런지 할 말도 많으시더라, 그죠? 기회가 되면 뭐 나중에 다시 한번 하시든지. 언제든지 네, 오늘 너무 불러주십시오. 즐거웠습니다. 재밌는 인생 스토리라서 오래 사시지도 않으셨는데 되게 인생 스토리가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오늘 너무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